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고 유경수 여사 생가가 있는 등 민주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파업 중인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단체는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완판을 이어가자 오송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 계획을 보류했던 시행사들이 준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충북에서의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거구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고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동남 4군인데요. 박덕흠 의원과의 맞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며 당내 일각에서는 그림자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농촌연금 개선을 위해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원 속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며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한 곽상원 변호사. 곽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딸과 결혼한 이후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충북 동남 4군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영동에 연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께서 사셨던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입니다. 지난 2017년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선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 동남 4군으로 불리는 고은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데다 17대 국회 한 번을 제외하면 지난 3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가지 못한 험지입니다. 보은 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선을 노리는 박덕흠 의원을 겨냥한 승부수라는 분석 속에 박 의원은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셈이라는 입장. 지역 특성을 모르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적이 영동이다라는 걸 갖고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동남 4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닌가. 이미 동남 4군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민주당 예비 후보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거셉니다. 앞서 두 차례나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공천해 실패했는데도 그림자 정치를 반복하려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정하지 않죠.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 당의 이름으로 거기 정론관에서 출마회견하는 자체가 노무현 정신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위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하겠다고 밝힌 곽상원 변호사.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뜻을 이루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주시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주시는 전임 새누리당 시장 때 매각됐고 이후 터미널 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업과 주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1월 고속버스 터미널을 현 운영자에 매각한 뒤 운영자가 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을 제안하자 같은 해 8월 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곽 의원은 운영자가 청와대와의 친분으로 용도 변경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일 넘게 파업 중인 일진 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8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일진 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노동자들. 200일 넘게 파업이 이어지면서 추석에 이어 설도 아스팔트 바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파업 48일 만에 직장 폐쇄에 나선 회사 측은 형사 고소에 이어 지난달부터 노조에 손해배상을 줄줄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조에 날아온 금액만 8억 2,30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만 15년 차인데요. 시급이 9,000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억 단위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회사 측이 밝힌 손해배상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노조 집회 과정에서 일진 다이아몬드 건물 미관과 전시해놓은 예술작품의 가치가 훼손됐고 건물 입주 직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소음을 내 공포감을 줬다는 것.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구 내용만 봐도 정말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 요구가 아니라 조합원들을 겁박하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교섭은 32차례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 고소 고발에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면서 감정해골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묵묵부답인 충청북도와 노동당국의 외면 속에 노동자들의 차디찬 겨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단양 국회의원 선거구의 충주댐 초과 수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예비후보는 연간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충주댐 수익을 정확히 산출해 현재 연간 70억 원에 불과한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을 55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는 현역인 민주당 이우삼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엄태영 전 제천시장, 이찬구 새로운 보수당 충북도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랜 미분양 사태에 허덕이던 청주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이 풍선 효과로 뒤늦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자 만 세대 이상 아파트 신규 공급이 계획된 오송 경제자유구역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분양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숨죽여온 아파트 시행사들이 4년 공백을 깨고 분양 준비에 들어갑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오송역에 맞붙어 330만 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바이오폴리스 2지구. 12,000세대 아파트 숲이 예정된 자리가 부지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거의 맨땅입니다. 청주 부동산 시장이 좋았던 2014년 아파트 용지 8개 블록이 이미 완판된 곳인데 1, 2년 사이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한 블록을 뺀 모두가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2017년 970세대 첫 착공단지의 분양률이 한 자릿수에 그쳐 결국 임대로 전환한 게 긴 침묵의 신호탄입니다. 변화들이 좀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아직 입주자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 청주 지역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자 수년째 잠자던 오송의 아파트 신규 공급도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1,500세대 규모의 한 개 단지가 이르면 3월 분양을 목표로 신규 공급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고 2,500세대의 또 다른 단지도 상반기 분양을 목표로 공급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그 토지 대금 잔금기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 분양하고 할 예정입니다. 최근 진입로 개통에 오는 4월 지구개발 준공, 5월 첫 아파트 입주가 맞물려 눈치 게임 중인 다른 시행사들의 추가 공급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분양률에 따라서 나머지 그 5개 회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점차 이제 착공하리라 생각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또 주변도 덩달아서 지난해 말 기준 청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500여 세대, 딱 1년 만에 4분의 1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높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장비가 바로 사다리차입니다.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장비로 통하는데 사다리차 분야 최강 소방관을 꿈꾸는 한 여성 소방관을 만났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소방서 뒷마당에서 훈련이 한창입니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때 쓰는 8.5톤 사다리차가 건물을 향해 팔을 뻗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곳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은 3년차 소방관 28살 홍사연 씨. 여성 소방관으로는 국내 처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대형 차량을 계속 모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차량이나 운전에 대해서는 아버지한테도 많이 배우면서 자랐고. 처음부터 사다리차를 맡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펌프차 운전이 능숙해지면서 사다리차 조작에도 손을 댔는데 의외로 적성에 맞았습니다.
사다리차를 다룰 줄 아는 다른 남자 동료 2명과 돌아가면서 24시간 비상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 조작하는 걸 보면 섬세하게 운영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같이 옆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이 봤을 때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안전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게 돼서 현장에서는 정작 불을 끄는 일보다 불법 주정차와의 싸움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주는 시민들이 있어 기운이 납니다. 앞으로 많은 소방 장비들과 차량들 모두 숙지해서 정말 모든 것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는,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는 소방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고가 사다리차에도 도전 중입니다. 전국 최초 여성 소방관으로 알려지기보다 안전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꿈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민선 1기이자 32번째 충청북도 체육회장에 윤현우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오늘 열린 취임식에서 윤 회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재정 안정화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충북체육회는 지난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업적에 감사하며 이시동 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충주시가 동충주 산업단지 1호 기업으로 충주에 본사를 둔 SY스틸텍과 입주 협약을 맺었습니다. SY스틸텍은 충주시 엄정면에 본사와 공장을 둔 건축용 금속 데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13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2015년 설립 이후 4년 만에 매출이 10배 오른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는 산청면과 엄정면 일원 140만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돌파해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캠페인 시작 63일 만에 목표 금액인 75억 8천만 원을 모금해 9년 연속 온도탑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회는 충북 지역이 3년 연속 전국 시도 단위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100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도 지난 17일 전국 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적십자 회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설 연휴 귀성객들을 위해 교통편 확충을 비롯한 설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노선 고속버스와 11개 노선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106회 늘리고 특별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정하고 성수품 가격 인상과 매정 매석에 대한 특별 점검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충북에서 판매하는 설 성수식품이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과 술, 꿀과 두부 등 55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중급 성과 보존료 등을 위해 물질과 식중독균이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마다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허가가 취소되자 처리 방법을 바꿔 운영하려던 음성의 한 폐기물 업체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일부 지영란 부장판사는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8년 음성군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뒤 명칭만 다를 뿐 같은 형식의 시설로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가 음성군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